네, 최근 증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끝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올바른 방법으로 좋은 전략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 다니아 선생과 함께 단칼 전략 세워볼게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작년 7월부터 계속해서 밀고 계셨던 적금 주식부터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7월쯤에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사실 저는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177%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하나그룹주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대제철도 131%대 수익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상황인데 이 중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 만한 종목이나 AS가 필요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일단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고 일단 그 목표가 100% 한번 도전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못 간 게 KG ETS하고 이제 한국전력이거든요. KG ETS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폐기물 관련의 수혜를 봐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지금 추가 매수 불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대신에 이제 목표가 못 가더라도 현금화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먼저 종목부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오랜 시간 주식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무서워서 접근을 못하고 또 아예 초보 개미들은 정말 무서운 것이 없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더 수익이 좋은 장세라고 하는데 정말 주가와 또 현실 경제에 좀 눈높이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최근 지수의 좀 재미없는 흐름, 하락 요인은 어떤 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정 가격을 찾아가고 있고 시장에 쏠렸던 것이 이제 주변으로 확산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지난번 공개 방송에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데 왜 그러냐? 단칼 전략에서 올해 산타 랠리는 없을 거다. 자가격리 때문에 1월 7일 전후나 선물이 올 거다라고 그 말씀 기억하시면 이제 선물 받았는데 이제 다음 선물이 없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네. 우스갯소리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한테는 또 한 번 선물이 기다리죠. 이제 설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겁없는 완전히 자신감 있는 매수로 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조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시장 지수를 이끌어왔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어떤 고평가 인식 그런 것들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업종 간, 종목 간 쏠림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 조정이 결국에 지금 쏠림에서 실적주로 저평가로 이런 쪽으로 일단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들에서 저도 일부분은 공감하지만 아직 이것을 지금 시장의 하락으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가장 큰 부분이 그 바이든 정부에서 기술주 규제, 자 이런 부분들 증세가 지수를 하락시킬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지만 이 부분을 뒤집어 생각하면 미국 시장도 바이든 당선 이후에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하고 꾸려지면서 결국에 안정화되는 3월, 4월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역시 지금 보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장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풀어놨기 때문에 결국에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이라든가 안전자산 할 것 없이 자산 가격 버블 형태까지도 지금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미국이라든가 한국은행이라든가 당분간 금리 인상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크게 염려 안 될 거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것이 결국에 지수의 조정권, 자금 이탈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잠시 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그 국채 선물 수익률하고요. 다우지수의 수익률을 월봉이라든가 주봉 보면 움직임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제가 보는 부분은 달러 약세가 지금 종식되고 강세로 전환된다. 그러면서 최근 달러가 강세되면서 원화가 약세 반등 나왔었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일리는 있지만 이게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추세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보는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은 3월 달 공매도 부활되면 자, 지금까지 고평가됐던 제약바이오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이 섹터 화학업종들 공매도 물량 증가될 거다. 자,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런 부분들은 반영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대차 잔고가 지금 대략적으로 47조 원 이상 지금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대차 잔고 47조 원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는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바로 세우는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럼 다음 한번 화면 볼게요. 잠깐 말씀드리지만 지금 채권 금리라든가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보는데 결국에 채권 가격이라든가 주식시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럼 주가 지수도 지금 사상 최고치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결국에 적금을 들어도 이자가 작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이제 매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적용했을 때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 싸니까 지금처럼 저금리면 대출을 많이 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이 자금들이 지금 증시로 유입되고 있잖아요. 대기 자금이 140조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증시로 유입되면 결국에 주식 가격은 올라가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출을 줄이겠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대신에 뭘로 할까요? 적금을 들겠죠. 위험자산을 사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 적금이 늘어나니까 결국에 이건 뭐냐면 주식시장처럼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투자를 안 하고. 네, 그러면 결국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이 큰 틀은 맞지만 추가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생각하고 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 시차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선생님께서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오는 20일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바이든이 취임 전까지는 절대 지수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사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취임하는데 지수 내려가면 말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좀 이유를 뽑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가장 큰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증시의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한번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바이든 입장인데 좀 있으면 다음 주면 취임인데 지수를 막 여기서 급락시키면 저라면 야 FOMC 일로 와봐. 야 월가 대표 일로 와봐.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은 그 취임 이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발표된 부분이
바이든 정부 취임 후에 추가 경기 부양책 1조 달러에 대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 취임 후 바로 진행을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21년도 종합주가지수 상단을 3,200, 3,300 이렇게 했던 부분이 기업 실적이 2020년 대비 50%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 실적이 상승하는 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OLED 디스플레이라든가 조선 기자재라든가 전방 업종들의 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부 쏠림으로서 올렸지만 결국에 조정을 받았을 때 덜 오른 주식, 더 올라갈 주식을 찾자. 합리적인 판단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에 그동안 소외됐던 업종이나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고객 예탁금 증가되는 속도 무섭습니다. 개인들이 4조 원 매수하고 2조 원 매수하고 이제 1조 매수하는 거는 껌이죠, 껌. 그럼 결국에 고객 예탁금이 어제 그저께는 1조 7천억이 감소해서 예탁금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탁금이 주식 매수로 들어왔으니까 감소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제 시점에서 또 고객 예탁금이 70조로 넘었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 쪽, 연기금 쪽 추가라고 매도하지만 이들이 방향하고는 시장에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급락 없을 거고 취임 전까지는 우리가 선호하는 종목 장세 나올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자라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 그 주일날 밤 11시에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시카고 옵션 거래소 이걸 가지고 제가 많이 보는데 지수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보면 이게 3월 18일 고점하고 쭉 연결했을 때 여기가 수렴 구간이거든요. 횡보하니까 방향성이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나오는 상태고 또 두 번째 이게 고점이 아니고 이걸 고점으로 잡았을 때 연결해 보면 여기서 방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이 나오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를 보면 결국에 이 고점 맞고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그 공개 방송 말씀드렸던 게 자, 시카고 옵션 거래소 빅스지수가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타락했던 부분 이중바닥권을 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급락을 논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장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쉽게 이걸 보시면 돼요. 개인 투자자들 씩씩하게 자, 11일 같은 경우는 4조 5천억 매수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2조 3천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32.85로 높아졌는데 이건 착시입니다. 왜? 금융 투자가 지금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거든요. 올해 누적 매도하는 게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은 착시다. 이거는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일별 거래대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과열권이죠. 왜냐하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월 8일 같은 경우는 40조 9초, 41조 원이 됐고요. 11일 같은 44조거든요. 19년 말 4조 1천억이고 20년 말 1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1월 달에 하루 거래대금이 최근 들어서 2배 이상 된다는 건 결국에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현물은 이렇게 급증하면 그 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반대로 볼 거는 코스피 선물이라든가 ETF 증가율 보면은 급증하죠. 현물보다. 이건 뭐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지수상승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 매매, 하락, 상승 이런 쪽이기 때문에 ETF하고 선물 쪽 이게 커지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예탁 한번 볼게요. 넘겨줘 보세요. 다음 화면으로.
자, 예탁금 보면 그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72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2020년 65조 원이었는데 또 한 달 사이에 72조까지 대략적으로 17조 원 늘었거든요. 자, 예탁금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 CMA를 한번 보면은요. CMA 잔고 67조거든요. CMA는 단기 자금이 좀 수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유동성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세라면 고객 예탁금 100조 이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다음 화면 넘겨줘 보세요. 저희 이제 시장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네. 않아서 준비해 오신 추천주와 함께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까지 짧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간단히 볼게요.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14포인트 지지받으면 여러분들 걱정 돈 월입니다. 대신에 3014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2870% 강한 지지 나오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곧버스 기준에 했을 때 거기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50선이 그 하방 경직선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깨진다면 코스닥은 좀 더 깊을 수 있어요. 900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이것이 지수 조정이 추세적인 하락 전환보다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정상화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돼. 어떻게 매매할 거냐? 지수가 빠지든 올라가든 어떤 매매를 할 거냐 봤을 때 결국에 여러분들 이거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이 조건이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1년짜리 적금 들어보십시오. 네. 30% 이상 수익이 안 나면 제가 치킨 한 마리 또 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들을 찾냐면 업황 개선되면 당연히 기업의 실적 좋아지죠. 이걸 찾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뭘 찾아야 되냐면 최근 5년 동안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을 쭉 보세요. 근데 2021년, 2022년 이때가 지금까지 보였던 6년 동안, 2020년까지 6년 동안 보였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보다 이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기업이 나온다면 그 주식은 시장 여건이 급변하지 않으면 큰 폭으로 새로운 코로나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은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올 7월 달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를 설명드렸을 때 신고가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거기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같은 상황에 저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 종목 중에서 지금 60개 찾았고 아직까지 한 1,400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찾은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이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솔테크닉스입니다. 한솔테크닉스를 한번 여러분들 재무제표표로 한번 쭉 보세요. 2021년 실적 호전, 2022년 실적 지금까지 보였던 사상 최고, 2022년까지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유상증자 이후에 박스권 틀에 갇혀서 1,500원, 1,800원 왔다 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10,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매수해서 장롱에 한번 묵혀보세요. 반기 실적이 나오는 8월 달에 주가가 얼마가 있을지, 온기 실적이 되는 12월에 얼마가 있을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실적 호전 기업을 찾고 그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대하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투자한다면 올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이상 수익률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금주 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다니아 선생님께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도 좋은 기업, 오늘 한솔테크닉스까지 추천주 받아봤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